자,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도 나온 소식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가끔 제가 목소리가 갈라져가지고 감기 걸렸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제가 방송을 지금 1년 반 정도 거의 하루도 안 쉬고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맛이 갔습니다. 이게 좀 쉬면은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주말에는 좀 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요즘에 무한 경쟁 사회다 보니까 무시무시한 새로운 암호화폐 유튜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같은 경우도 계속 물을 꿀러덩꿀러덩 마시면서 좀 갈라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달러 인덱스 차트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약간 떨어졌네요. 약간 떨어지면서 미국 증시는 혼조세, 금은 약간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의 깜찍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9,000달러 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어느샌가 19,000달러대까지 올라왔네요. 조만간에 2,000달러를 다시 한번 뚫을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소식들 바로 뛰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사와 활발한 미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네요. 업비트도 또 한 가두리 하지 않습니까?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한국의 가두리.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상장 소식인데요. 마이크 노보그라치의 갤럭시 디지털이 캐나다에 이어서 미국의 2차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나왔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이 실적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저번 주였었던 것 같은데 유명 분석가 중에 칼리오였었죠. 비트토렌트 차트가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30% 급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토렌트 말고 또 트론도 많이 오르고 있죠. 자, 아무튼 이번 상승에는 저스틴 선의 움직임이 또 중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스틴 선은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니엑스를 인수를 했고, 이를 통해서 폴로니엑스 내에서 비트토렌트 토큰의 스테이킹을 진행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최근에는 타임지 NFT 표지를 또 21만 달러에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장기라고 볼 수 있는 관심법 2단계를 발동시키면서 관심을 끌어모으는 동시에 그 다음에는 덕다오와 새로운 파트너십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트론 같은 경우는 이 덕다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아이디어, 탈중앙화, 토큰 공개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서로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브레이브 브라우저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이 또 다른 회사죠. 갈라게임스와 함께 협업을 맺고 두 번째 NFT 토큰을 발행 및 판매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브레이브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거래소와 함께 연계 서비스를 발표하면서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 상에서 창작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토큰을 비트플라이어를 통해서 인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크립토미스트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서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조만간에 달릴 것 같다 라는 트윗을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코인이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엔진에서 이번에는 NFT를 위해서 다름 아닌 폴카닷 기반의 블록체인을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자금도 확보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엔진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 같은 경우는 이 폴카닷 상에서 에피니티라는 이름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개발을 했고, 이에 따라서 에피니티 토큰까지 발행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프리세일을 통해서 이미 토큰은 판매가 된 상태라고 하네요. 자, 엔진 코인이 주관하는 폴카닷 기반의 NFT 전문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엊그제 이더리움 재단에서도 NFT 전용 네트워크인 팜이라는 것을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NFT는 거품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된 개발은 후끈 더욱더 달아오르고 있는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스왑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 발렌서도 조만간에 버전2가 출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4월달에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버전2가 출시되게 된다라면은 일단 기대감에 밸런서의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만약에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킨다 그러면은 가격에 더욱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한편 이 밸런서에서 버전2에서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역시나 가스 조절이라고 하네요. 이 가스 비용이 좀 조절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립토 제레마이아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자, 이더리움이 드디어 이 하락세를 깨고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2350불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6만 달러 언저리에서 엎어지고 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엎어지게 된다라면은 이더리움 역시 강세에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한편 크립토랜드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조만간에 달린다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최소한 횡보 정도는 해주면서 부디 알트코인들에게 상승의 길을 열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용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이런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들 내에 스테이블코인 유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게 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으로 상승장이 오지 않겠느냐, 나는 이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가지아를 또 외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가지아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소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뚫을 것 같으니까 이 많은 트레이더들이 과도한 레버리지로 롱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를 가만 놔두지 않겠죠. 거래소와 세력들이 협력해가지고 5분 만에 비트코인 2000달러를 찍어 누르면서 6억 달러 정도가 청산이 됐었다라고 하네요. 가격대 같은 경우는 59,350달러에서 57,000달러대까지 훅 떨궜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래서 레버리지 거래가 위험하다. 거의 뭐 욜로, 죽기 살기로 롱을 어마어마하게 쳤었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뚝배기가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거래가 정말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짜장면 먹을 거 컵라면으로 대체하시면서 그 돈 가지고 레버리지 거래를 해보는 것은 어떤가, 마진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 뭐 엄청난 프로라면은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일반인들은 이 과도한 마진, 이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트코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의 창시자 플랜 B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레버리지 롱이 모두 청산되었기 때문에 4월달에 드디어 6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제 4월달 다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6만 달러 가자. 자, 그리고 그제는 비자, 어제는 페이팔, 오늘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 호재가 또 나왔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는 워낙에 탐욕스럽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호재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아무튼 오늘 이 CNBC에 골드만삭스의 개인자산 관리 부문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골드만삭스는 현물 비트코인, 파생상품 또는 전통 투자 수단을 통해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풀 스펙트럼 투자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찾는 고객들이 많이 생겼다. 지난 한 해 동안 거시적 배경이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이런 투자는 아무한테나 권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500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개인, 가족, 기부 기금에게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와 굉장히 비슷한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얍삽한 골드만삭스 놈들, 작년 5월 27일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짓거렸던 녀석들이 이제는 호객님 어서 오세요. 돈다발은 두둑히 챙겨 오셨죠? 여러분들께 최상의 비트코인 서비스를 부자들에게만 제공해드립니다 라면서 꼬리를 치고 있는 모습, 아주 그냥 얄밉기가 그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경우도 1월 31일 기준 CME 비트코인 선물 계약에 참여를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물 계약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아마도 그때 상승에 베팅을 하지 않았었을까, 그러면서 수익을 좀 내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블랙록에서도 조만간에 현물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월렛 잽이라고 있는데요. 이들의 산하 스타트업 중에 스트라이크라고 있는데, 그들이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 라이트닝 결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신흥시장에 금융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새로운 비즈니스적 기회라고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더 나아가서 그들은 향후에 이용자가 자신의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유럽 내에 출시를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재미난 소식이 캐나다로부터 나왔다라고 합니다. 아직은 루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캐나다의 우정국이 이 직원들의 월급 옵션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인데, 이것에 대한 근거로서 캐나다 포스트의 공지 이미지가 함께 게재됐다라고 합니다. 캐나다 우정국 측에서는
캐나다 내 금융 환경이 급변하는 것으로 실감이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보급 흐름에 발맞춰서 급여 지급 옵션에 비트코인을 추가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딱 보시면은 굉장히 그럴듯하죠. 이 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캐나다 우정국에서 비트코인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구라라고 친다면은 정말 정성 들인 구라다라고 인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우절은 아니에요. 3월 29일날 나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 나온 것이 몇 개가 없는데 그래도 몇 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의 강력한 저항이었었던 57,500달러는 지난 2월달에 비트코인을 여기서 여기까지 무려 25%까지나 하락시켰던 그런 저항이었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아군이 되어서 든든한 지지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딱 이 자리에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음 저항선 59,487달러 근방에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못 뚫고 계속해서 약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역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똑같은 자리죠. 똑같은 자리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뚜루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3월달에 비트코인에게 악몽 같은 한 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으나 이 3월달 월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5,000원짜리 대형 메로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은 전통적으로 긍정적이었었던 4월달이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 기준으로는 아직 4월이 아니니까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기대를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오늘 미국 내 인프라 확장을 위한 추가적인 2조 달러 경기부양책 방안을 또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바이든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달러가 무슨 약수터 가면은 약수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줄 아는가 봐요.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대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일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지아를 또 외쳐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테슬라가 테슬라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비트코인을 받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사면은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누가 사겠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0만 장자들이 산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FTX 창업자 그리고 솔라나 블록체인의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는 샘이 그냥 트럭 한 대 질렀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억만장자들은 세금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저스틴 선 보십시오. 21만 달러 주고 JPG 파일 사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림과 동시에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정보들 재밌었다,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은 토마토밭에 이 상콤한 메로나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